창원시가 불법 주정차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20여일 단속 전후를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31일 발생하자 거제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마산 소방서가 누구나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나섰습니다. 고성군이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일 창원시가 마산어 시장과 상남동 등 총 17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 단속 지역으로 설정하고 강력 단속에 들어간다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 이후 20여일이 지난 지금 상황은 달라졌을까요?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가 마산어 시장 등 총 17곳을 불법 주정차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설정하고 불법 주차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특별 단속을 시작한 지도 20여일이 지났습니다.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마산 어시장의 일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차량들이 붐비는 출근 시간 마산 어시장 앞. 불법 주정차들에 피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고개 운전을 하는 운전자들로 전쟁터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봐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 전과는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엉망입니다. 또 일시적인 단속에만 불과한 것일까요? 마산 앞보고 단속반에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수가 약 한 30% 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차장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주차장의 대기보다는 일단 잠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시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문제라는 것이 단속반들의 답변이지만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 의식만이 답일까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러한 가운데 며칠 남지 않은 추석절이 다가오면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과 대중교통, 노점상들로 상황은 더 악화될 것입니다. 특별 단속 구간 지정을 비롯해 특별 단속까지 버젓이 걸려있는 현수막을 비웃듯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과 일시적인 단속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통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23일 거제 지역에서 15년 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후 31일 세 번째 환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데요. 최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영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평상시에는 관광객들로 가득 차야 할 식당들이 콜레라 환자 발생 이후로 줄줄이 예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에 예약이 돼 있던 게 다 예약 취소로 이어지고 있고 추석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참 경제적으로 직격탄 진짜 맞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거제시는 말 그대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횟집 등 식당들은 이미 두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한 것으로 타격을 받은 데다 세 번째 환자가 나왔다는 발표를 접하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고수원으로 양식장 물고기가 집단 폐사한 상태에서 콜레라 영향 때문인지 천연 유통업자들이 없다 보니 어민들은 실험만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정책도 좀 바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한 이후 추가 환자가 발생하자 통영 거제 지역 경제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최재현입니다. 상점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전통시장은 화재 취약 지역으로 불립니다. 한번 불이 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한데요. 마산 소방서가 유사시 누구나 쉽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이는 소화기 설치에 나섰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창원시 마산 해원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 좁은 골목에 상점들이 다닥다닥 붙어 영업 중입니다. 대부분의 전통시장은 이처럼 좁은 도로 간격과 시설 노후화 등으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 태반입니다. 작은 불에도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산 소방서는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보이는 소화기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마산 소방서는 전통시장인 북마산 중앙시장 등 5개소와 대형마트 3개소에 보이는 소화기를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마트를 방문하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소화기는 시장과 마트 등 주요 통행로상에 소화기나 소화기 표지를 부착해 화재 발생 시 누구나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확한 소화기 위치를 알려줌으로써 더욱 빠른 대응으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한편 마산소방서는 전통시장과 마트 외에도 주택 밀집 지역과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에 단계적으로 보이는 소화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지고 있는 소화기. 초기 화재 진압의 1등 공신인 만큼 소방 사각지대에 보이는 소화기가 제 역할을 하길 기대해봅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고성군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변조 등 부당 사용 행위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 장애인 주차장 진입 방해 행위 등에 대해서며 불법 주차로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10만 원,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한 군은 이번 기간뿐 아니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차 행위를 근절할 계획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해역에 발령됐던 적조 출현주의보 및 적조주의보가 전면 해지됐습니다. 올해 적조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고수온이 유지되면서 빠르게 확산됐지만 중국 양자간 저염수 영향으로 규조류가 증가해 적조 발생 기간이 짧고 확산이 적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경남도는 남해안 적조는 소멸됐으나 도내 해역의 수온이 27도 전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가능성을 염두해 적조 예찰과 모니터링 등 적조 발생 대응 태세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부모 고향인 창원시에 예술학교를 세우기 위해 30일 예술학교 설립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립될 예술학교는 조수미 씨가 창원시에 예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창원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예술학교 설립으로 기계 산업의 도시에서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도약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되면 물론 앞으로 조수미 씨는 창원시 명예문화대사로서 창원시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통영시가 이순신 장군의 휘하 장졸들과 격군들의 숭고한 호국 정신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군상 조형물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구와의 숱한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이순신 장군을 뒤에서 보필한 수많은 부하들의 넋을 기리고자 수하장졸 조형물 30점을 한산대첩 병선마당에 설치했습니다. 전쟁 당시처럼 현실감 있게 활 쏘는 장수를 비롯해 노젓는 병사 등 군상은 얼굴과 무기,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만들어져 관광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이후에는 한산대첩 병선마당이라는 현재 명칭까지 한산대첩 광장으로 바꿀 방침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4개국 유명 오칠 작가 등이 천년 오칠 문화의 전통을 이어온 칠해의 고장 통영에 모여 2016년 국제 현대 오칠 아트전을 개막해 오는 10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개관 10주년을 맞이하는 통영 오칠미술관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되는 이번 아트전은 한국 전통 오칠과 나전의 표현 기법과 양식을 통해 오칠의 본고장인 통영의 오칠 예술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또한 각기 다른 오칠 예술 문화를 발전시켜온 각국의 오칠 예술을 서로 비교해 아시아 예술을 세계 예술로 승화하는 전시가 돼 오칠 작품의 예술성은 물론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상수 창원시장이 여러 종목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는 53개 종목 2,800개의 클럽에 10만여 명이 가까운 시민들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한 경기장에서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하다는 문제를 꼽았습니다. 또한 복합 실내 체육관 건립은 체육인들의 수건 사업이며 생활 스포츠는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며 빠른 시일 내 건립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어린이와 영유아 사이에서 눈병이 유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폴로 눈병은 늦여름에 발생해 사람들에게 옮기며 초가을까지 유행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 위생 수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통영시 욕지도 천왕산에 관광 모노레일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시는 2km 순환식으로 국비 100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는 관광 모노레일이 설치되면 통영의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남에너지는 올해 9월 요금 고지분부터 검침 기준일을 현행 매월 5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합니다. 이번 검침 기준일 변경으로 그동안 월별 사용 금액을 쉽게 파악할 수 없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SPP 조선채권단이 통영조선소와 고성조선소 등 유휴자산 관련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매각 방식은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응찰자가 한 곳일 경우 매각의 신속성을 위해 수의 계약도 가능하며 인수의향서 접수는 오는 20일까지입니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둔덕 코스모스 축제가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거제시 둔덕면 방아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낮에는 물론 밤에도 운영되는 이번 축제는 야간 조명과 함께 화려한 루미나리 조명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경관을 연출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경남도 내 중학교 특성화고 재학생 및 개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6 경남 창업 일자리 대전이 오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참가업체와 취업 준비생들 간 직업상담 부스 운영과 채용 박람회, 청년 창업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는 지난 30일 진북면 동산마을에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최근 동산마을은 수질 악화에 따른 식순환으로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9월 중 급수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통영 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0일 삼성중공업과 에이스환경 등의 기관과 해양오염 공동대응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민간 중심 공동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들은 앞으로 비상 연락망 구축과 합동 방제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31일 친환경 농업 송정단지에서 친환경벼 첫 수확을 했습니다. 올해 고성에서 처음으로 수확되는 친환경벼는 조생종인 해담벼로를 이양한 것으로 수확된 쌀은 생명환경쌀 가공유통센터를 거쳐 추석 햅쌀로 소비자들의 밥상에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무인도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9월 30일까지 전국의 무인 도서의 이름을 공모하는 호호해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 중 경남의 공모도서는 통영시와 거제시 남부면에 속한 5개 섬으로 응모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하포구 하포동 복지패밀리 봉사회는 지난 30일 관내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에 보양식 장어국을 전달했습니다. 폭염에 지쳐 입맛을 잃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이번 봉사는 회원들이 직접 방문해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통영시는 오는 2일부터 3일간 통영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제17회 중국 미식절에 참가합니다. 중국 산동성 진안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굴과 멍게 등의 홍보로 중국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3일부터 이틀간 제17회 고성군수기 리면별 축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고성군 축구협회는 선수의 현 주소지를 기준으로 출전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경남 도민체전에 출전한 선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통영시는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는 9일까지 대대적인 합동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관내 식품 접객억소 699개소를 대상으로 조리식품 수거검사, 개인위생관리 등 위생 전반에 대한 선제적 점검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